골드 디렉터 이은재. 네, 안녕하세요. 뉴 골드 디렉터 이은재입니다. 늘 그로잉어 레코니션 무대를 화면으로만 보면서 이렇게 함께 울고 웃다가 이렇게 제가 무대에 직접 서게 되니까 더 많이 떨리고 설레입니다. 항상 저를 믿어주시는 우리 워너비, 우리 스폰서님, 그리고 저희 파트너님들, 그리고 형제나 리더님들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치원 교사로 약 10년간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서 유아교육과를 갔고 또 그 아이들이 있는 유치원을 갔죠. 말은 참 쉬운데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기까지 그 과정들이 제게는 참 어려웠습니다. 유아교육과 수시 모집에 합격했지만 가정형평상 갈 수 없었고 또 학비를 모으기 위해 편입을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용고시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렇게 홀로 독하게 20대를 참 치열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침 7시부터 늦으면 밤 10시, 11시, 12시까지 일을 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뒤늦게 결혼을 하고 첫 아이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와 주었어요. 일하는 엄마가 힘들었는지 세상에 좀 일찍 나온 저희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있었을 때 저는 선택해야만 했었습니다. 일이냐 아이냐. 10년간 그래도 교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저만의 커리어를 쌓아갔던 저로서는 당연하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하루 한 번 면회되는 그 시간에 저를 엄마라고 기다리고 있는 제 아이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곤 3시간마다 미역국을 먹고 3시간마다 모유를 유축해서 가져다 주는 일밖에 없었어요. 어떻게든 살려야 했습니다. 저는 엄마니까요. 그런 아이가 돌쯤 이유 없이 설사를 하고 혈변을 보면서 간호사 선생님으로부터 처음 유산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둘째 70일 때 우연히 저희 스폰서님 랠리 영상을 보고 새벽녘에 굉장히 오열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잘 모르는 분이지만 자신의 삶을 너무나 이렇게 바뀐 그분의 모습이 너무 대견하고 곁에 있다면 위로해주고 싶을 만큼 그 감정에 제가 깊이 공감하고 위로받던 날 너무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의 찐 유산화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2시간 거리인 친정에 100일 넘은 둘째 아이와 첫째 아이를 맡기고 신규 세미나, 본사 로컬, 석세스 코아, 그다음에 1박 2일 있을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굳은 신념으로 항상 가장 먼저 맨 앞에서 기다리고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운데 사진은 지금 참 그리운 시스템이죠. 1박 2일 때 어떡하든 앞자리를 선점하고자 그 간절함으로 가방도 줄을 섰네요. 그렇게 둘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이제 좀 뭔가 좀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비움 4주를 하니까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일인데 그렇게 마음껏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날아오르려는 날개가 꺾이는 느낌, 또다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그렇게 임신성 미네랄 부족으로 온 얼굴이 다 뒤집어지고 진물이 나는 고통으로 헬스팩을 하루에 6봉씩 먹어가며 유산화 제품력을 몸소 증명하고 있을 때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그동안 만나왔던 분들이 저를 한 분씩 피하고 또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제가 알았을 때 부푼 배를 부여잡고 홀드라도 해보겠다고 집을 나섰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안 그래도 유리멘탈에 심장이 참 작은데 그렇게 계속되는 거절과 또 힘든 몸이 제 정신을 지배하는 것만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한 가지, 성공하기로 단단히 작정한 사람, 바로 고개러. 이렇게 성공 습관을 장착하고 출산 당일까지 고개러를 했습니다. 제가 고개러라는 끈을 놓쳐버리면 영영 다 놓아버릴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으로
어떻게든 해내자. 고개로를 쓰기 위해서라도 수평 성장이든 수직 성장이든 해내야만 했어요. 이은재, 너 간절해? 얼마나 간절해? 정말 간절하다면 모든 걸 걸어야지. 그 정도 용기도 없으면서 뭘 할 수 있겠어. 그 시기에 저 스스로 저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며 제 자신을 찍찍질하던 그런 질문입니다. 적당한 때, 적당한 타이밍, 그런 때와 타이밍은 오지 않습니다. 모든 시작은 지금 바로 여기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텐스타가 6개월 저를 시스템에 몰아넣기로 결단합니다. 저는 생각이 많은 가슴형이라 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결과가 없었겠죠. 임신과 출산으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파트너분들, 지인분들을 한 분씩 만나가면서 다시 현장감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 스폰서님 말씀에는 무조건 예스. 인컴의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13주 동안 지속시키는 팀 내에서 진행했던 13주 서바이벌을 달릴 때도 네, 하겠습니다 했지만 솔직히 자신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13주 인컴이 채워지는 걸 보면서 그래, 나를 한 번 더 믿어보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간절하고 정말 절박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누구나 자신이 처한 상황이 가장 간절하고 가장 절박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얼만큼 고도의 집중력과 몰입을 하는지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월화수목금금금을 사는 엄마를 둬서 매일 아침 일찍 어린이집에 가서 제일 늦게 집에 돌아오는 저희 집 세 딸입니다. 저만 보면 눈물을 쏟아내는 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 그냥 얻어지는 건 없다.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나는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내 아이들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과연 잘하는 걸까?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해내야만 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관계십은 늘 항상 언제 어디서나 꾸준하게 하는 게 답이더라고요. 특히 직급을 목표로 뛰고 계시다면 네, 관계십은 미리미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보니까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조건 시스템에 나를 밀어넣기. 저같이 생각이 많은 가슴형이신 분들은 그냥 시스템에 나를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그 시스템 안에서 반드시 성장하십니다. 그리고 주급을 놓치지 않는 것. 인컴의 목표가 있다면 더 좋겠죠. 그리고 많은 성공자분들이 이 일머리와 현장감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셔서 저도 참 이 두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달리고 보니까 현장이 답이고 행동이 답이더라고요.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은 선한 영향력으로 부메랑처럼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믿으세요. 함께 이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지금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그로잉어 리더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